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9월 29일 새벽 이제 2시가 다 돼가는데요. 이 대장동 사태 갈수록 이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여권 내부에서 지금 이제 경선 TV 토론이 바로 어제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 추미애가 이재명 편을, 그리고 이 박용진이는 이낙연 편에서 이 대장동 사태를 두고 충돌하는 그런 국면을 보였고요. 그리고 야권은 야권대로 지금 경선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경선 진행 과정에서 이 대장동 사태, 우선 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대장동 사태는 이재명이가 몸통이다 라고 하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은 이 공격 포인트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뭐 특수수사통으로서 이런 거에 관해서 최고의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재명이를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 몸통 감옥에 보내겠다라고까지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이도 비판하고, 또 왜냐하면 이재명이도 강적이니까요. 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도 강적이에요. 더군다나 홍준표 후보 지금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때리면서 그리고 이재명이도 함께 때리고 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이를 때리면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지금 현재 여야에서 제1 주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이 고발 사주 의혹이 묻히고 있는데, 이거를 살려내기 위해서 윤석열을 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유승민이는 윤석열도 때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재명도 때리고 다 같이 때리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본인만이 깨끗한 후보다, 아무 사고를 저지르지 않은 후보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완팀이 돼서 이재명이를 때리는 것은 맞지만은 이 포인트, 이 공격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 이런 거를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뭐 이 기사가요 뭐 수백 건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기 쉽게 잠이 정리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뭐 한 몇 시간 동안 제가 지금 정리 공부를 하고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이 비리 의혹들, 그리고 이 혐의자들, 가장 혐의가 많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이름이 몇 명이 있어요. 지금까지 아시는 분들은 이제 김만배, 그야말로 이제 화천 대유의 아주 실소유주죠. 김만배는 다 아시는 거고, 이정문이도 이 화천 대유의 대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정문 회장 이미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김만배도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정문 회장이 회장직을 전격적으로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뭐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수사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이 화천대유 대표로서의 일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천대유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일을 하겠다. 그래서 대표 자리는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김만배하고 이정문 대표, 이분들은 다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욱 변호사, 지금 천화동의 4호죠. 이 남욱 변호사가 역삼동에 있는 이 주유소 건물을 샀어요. 한 300억 주고 샀는데요. 이것이 완공이 되면 1,000배 정도 뛸 거다. 그래서 강남의 노른자 중에서 노른자를 샀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대적으로 지하 5층에 지상 8층짜리 건물을 지어요. 현재는 뭐 지하 1층에 지상 5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역삼역에서 한 걸어서 7분밖에 거리지 않는 이런 자리에다가 어마어마한 땅을 말하자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샌디에고로 부인과 함께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살 때 이름이 말이죠. 부인 이름 이미 블로그에는 다 나와 있어요. MBC 기자인데 정신혜라고 다 나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정신혜 하면 JSN이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NSJ 이 홀딩스라는 이름을 썼다가 이거를 또 바꿔가지고 JNSAPM 이렇게 이름을 또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주유소 건물을 사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한 명 이제 투자 의혹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예요. 이 사람은 배모 이 언론인인데 바로 김만배 실소유주하고 이 언론계에서 가장 친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요 1,046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21억 원을 벌었어요. 배당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남욱 변호사는 8,721만 원을 투자해서 1,007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이 사람은요, 이 배모 씨는 작년 말에 기장에다가, 부산에 있는 기장 아시죠? 거기에다가 스타벅스를 건물을 샀어요. 근데 이 건물을 79억 주고 샀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천화동인에 투자해서 돈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버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 이것이 이제 전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욱 변호사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3인방 하면 김만배, 그 다음에 유동규, 그 다음에 남욱, 이렇게 3명이에요. 그럼 여기에 더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이제 김문기라는 사람하고 정민용, 그 다음에 정진상이에요. 실명들이 다 나왔어.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이제 오늘이, 뭐, 날짜상으로는 어제지만은요, 편의상 오늘이라고 그냥 할게요. 이기인 성남시 의원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 사람이 성남시정 감시연대 뭐 대표격으로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의 부동산 패밀리 4인방을 거론하면서 유동규, 김문기, 정민용, 정진상을 언급했어요. 이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처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유동규하고 한 패다,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평가할 때 참여한 사람이에요. 심사위원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정민용이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진상이는 바로 이재명의, 지금은 이제 캠프에서 부실장을 맡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시장할 때 정책 비서관, 그러니까 사실상 왕비서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책실장을 하고 있어요. 최측근 중에 측근. 그래서 이 정진상이와 유동규가 이 수시로 통화를 했다. 그리고 유동규는요, 이 이재명이를 갖다가 형님, 사장님 뭐 이렇게 칭하고 다니면서 실세를 과시했다, 황제 역할을 했다, 이런 이 비판적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꼭 알아야 할 사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사람이 바로 정민용이에요. 이 정민용 씨가 이게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하고 서강대 법대 동문입니다. 후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속여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갔어요.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실세처럼 심사위원으로까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민용 씨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정민용 변호사가 말이죠, 유원 오가닉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가 이름을 유원홀딩스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 유원홀딩스 이 원은 바로 유동규가 넘버원이라는 거죠. 거기서 따왔고, 이 정진용 이 변호사가 결국은 이건 유원은 유동규를 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유동규하고 같이 동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확인해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 회사가 정체가 애매모호해요. 근데 틀림없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한 이런 사업 이 구조를 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동규도 말하자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 할 때 의혹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하고 이 유원 이 홀딩스를 만들었는데, 바로 정민용 이 사람이 도시개발공사 현직 신분일 때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소유주로 등록이 딱 돼 있어. 그리고 유동규는 등록을 안 해놨어요. 자, 그런데 유동규가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을 내려놓기 전에 말하자면 여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이 부동산 유원 홀딩스에.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면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과연 더군다나 말이죠, 이 사업명에 뭐 비료 수입하는 일도 있고, 또 부동산 개발업도 있고, 그리고 또 위치가 말이죠, 대장동하고 가까운 판교역 근처에다가 이 회사를 세워놨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이번 유원홀딩스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정체를 판단하는 걸 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이걸 보면 틀림없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원홀딩스로 바뀐 시점이 이 유동규가 경기공사 사장에서 물러난 올 1월 달에 이름을 갖다가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것도 많은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언 5관이 했었는데 이때 사업 목적을 무려 47개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앞으로는요, 유언 홀딩스 이 정체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언론의 과제가 된다. 그래서 이 정민용 이 사람도 이 변호사 상당히 의혹의 인물이다. 더군다나 정민용 씨는요, 바로 지난 25일 날 느닷없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와가지고 이 관련 심사 자료를 전부 조회 열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요, 과연 이 실무진들이 왜 이 사람한테 이런 기밀 자료를 보여줬는지, 왜냐하면 비공개 자료로 돼 있는데 이거를 보여줬다. 그러면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사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관련 징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이거를 지금 도시공사 측에서는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이 정 변호사가 이 셀프 심사로 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성남도시개발 측에서는요, 보안을 이유로 해서 당시 심사 자료를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도 이 내부 자료를 열람하도록 한 거, 직원들이 이것을 감사할지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민단체가 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이재명의 신복인 정진상이하고 그 다음에는 유동규가 사실상 이번 대장동 사태의 주인공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진상은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비서를 하면서 유동규하고 연락을 했고, 그리고 정민용 씨의 경우에는 유동규와 직접 사업까지 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서울중앙지검의 경제범죄 형사부에서 이 경제범죄 형사부에서 이 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경제범죄 형사부의 검사가 서너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6, 7명 정도를 더 추가시켜서 10명 정도로 확대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김호수 총장이 바로 어제 이재명이 이 배임 혐의를 국민의힘에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고발하자마자 대검에서는 이거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지검에서는 경제범죄 형사부에서 이재명 사건을 직접 수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호수가요, 이재명이는 뭐 공수처나 이런 데 넘기지 말고 경찰이나 이런 데 넘기지 말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도 이 경제범죄 형사부에서 이재명이도 이제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전철협의라고 전국철거민 협의회 중앙회가 있어요. 이 전철협에서도요, 이제 날이 새고나면 오늘 9월 29일 날 이재명이를 추가적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으로 돼 있어요. 이재명, 유동규, 정진상, 아까 말씀드린 정진상, 이재명의 비서죠, 정책비서. 그 다음에 고재환, 이 사람은 화천대유의 이 대표, 성남의 뜰의 대표로 돼 있어요. 고재환. 이런 사람들을 대검에 이미 대검에도 고발을 했고요. 또 이재명이는 또 추가적으로 공수처에도 고발할 예정이다. 전철협에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수사 향방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이제 관심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주로 어떤 점을 집중 수사하게 되느냐? 첫째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적용된 수익 분배 구조의 설계 경위, 그리고 적법성 여부. 왜냐하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 뜰 지분 51%를 갖고 또 딱 1,830억밖에 배당을 못 받았는데 이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은 4,040억 원이나 받았어요. 이것이 뭔가 특혜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도 주요 수요 대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메르츠라든가 이 하나은행, 그 다음에 이 성남의 뜰, 이런데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 성남의 뜰이 단 하루 만에 우선 협상 제자로 심사 정해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 변호사가 남욱 천화동 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서강대 1년 후배가 심사위원으로 2차례나 참여한 겁니다. 이것이 또 집중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당연히 사업 설계와 사업자 선정 과정이 얼마나
많이 과여했는지,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혐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화천대유. 과연 어디에 누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로비를 했느냐. 왜냐하면 초호화 법률 고문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네 번째 포인트고요. 다섯 번째 포인트로서는 화천대유가 과연 화천대유 내부의 이 관계사들끼리의 비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죠. 즉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긴 최종 수익자가 누구냐? 이거를 지금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개 정도가 검찰의 중점 수사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대장동 개발 사태가 우리대에서 똑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이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요, 이 돈을 또 엄청 벌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엄청 벌었기 때문에 이 배당금을 어느 정도 벌었냐면 그러니까 301억 5천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이대 신도시 개발할 때.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돈은 150억 7,5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150억 7,500만 원이 어디에 배당됐는지 아직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이대자산관리사와 투자자인 우이대투자 1호, 2호, 3호 등이 여기에 거론되고 있어서 이 액수도 또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어요. 특히 우이대 개발 업무를 맡았던 당시 직원 대부분이 퇴사해가지고 남욱 변호사 부부의 배당 여부와 액수는 정확히 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문제, 이 곽상도 아들 50억인데요. 하나만 받은 게 아니라 지금 화천대유 임원 한 사람은요 100억 원을 받았고, 요 다음 사람이 바로 이 박영수 특검의 딸인데, 왜냐하면 지금 퇴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것이 이제 또 이 관심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이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지역 관할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전대미문의 노트판 누가 깔았나? 특검을 하자. 제로가 리스크고 울트라 슈퍼 리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원주민들은 5, 6년 전에 정든 터전을 공공이라는 미명하에 땅값의 절반 혹은 그 이하 가격으로 내줬는데 외지인이 수천억의 돈방석에 앉았다. 그래서 공공인 주인이 차린 잔치상을 손님인 민간인이 싹쓸이 한 것인데, 이거야말로 단군 일의 최대치적이다,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이 민주당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서도 경기도와 성남시는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김영환 의원도 이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이는 그야말로 덮어씌우기의 명수다. 곽상도 아들의 50억이 나오니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진실은 하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한다. 이번 대장동 게이트는 기득권 카르텔에 의한 대국민 약탈 사건이다. 그래서요, 곁가지가 흘려도 나무는 흔들지 못한다. 그리고 엄연히 설계자가 나와 있고 오늘까지 확인된 것만 8,540억 플러스 알파의 돈 벼락이 있는데 돈이 어둠 속에서 걸어간 발자국이 보인다. 계획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속여온 세력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내놓고 있고요. 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오늘 이재명이가 한 푼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을 잘못 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잘못 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사가 중앙정부에 찍혔던 사람이라 몸조식을 많이 했겠지만은 사람이 털면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까지 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만약 뭐가 좀 드러난다고 하면 이렇게 뭔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번에 이제 유동규와 관련해서도요. 유동규 태도가 굉장히 모호하다. 자기가 보기에는 부당한 공경이 있다고 그러면 나와서 당당하게 해명을 하고 궁금한 점을 풀어줘야 하는데 숨기는 것 같다. 의혹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데서도 태도가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 부분 상당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 말을 믿고는 싶지만은
2019년도 20년도 분양할 때 보니 너무 큰 이익이 나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것이고, 이어 시행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쪽에 관해 상당한 로비를 안 하고도 진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더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재명이의 또 측근 중에 측근이 한 명 있죠. 바로 김용 대변인입니다. 캠프의 대변인. 김용 대변인이 말이죠. 전 경기도 대변인이고 지금 현재는 캠프에서는 총괄 부본부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2017년도에 전세를 끼고 여의도의 한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한 것이 지금 드러나서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한주 이 경기연구원장이 이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해갖고 캠프에서 전격적으로 말하자면 그만둔 그런 뉴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용희는 갭 투자를 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약 15억 원, 14억 5천만 원을 주고 한 아파트, 여의도 시범 아파트인데요. 약 47평짜리입니다. 부인하고 공동 명의로 10억 5천에 샀는데, 이 아파트 살 때 6억 5천만 원 전세를 주고 샀기 때문에 사실은 8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파트 시세가 지금 얼마 가느냐? 30억 원을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갭 투자를 한 거,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작년에 뭐라고 언론에서 뭐라고 밝혔냐면은, 갭 투자는 허용하는 분위기인데 집 한 채로 투기하는 것은 봐주다, 이런 분위기다. 그렇지만은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은 10억 원 갭 투기해서 한 채로 20억 원을 올려갖고 10억 원을 버는 거하고 1억 원 집 10채를 사서 2배로 올린 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저는 몇 채냐 이걸로 구분해서 제재하거나 도세를 강화하는 게 아니고, 주거용이냐 아니냐로 봐야 한다. 주거용이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밝힌 바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이 성남시 의원을 거쳐서 2018년도 경기지사 취임 때 경기도 초대 대변인에 임명이 됐고, 작년 총선 때는 경기 성남 분당 갑에 출마하다가 경선에서 패해가지고 현재는 총괄 부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본인은 이 갭투자가 아니고 와전됐다, 나는 1주택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요, 지금 아까 이제 우이대 신도시 150억 원을 꼭 이제 찾아내야 된다, 이런 지금 이제 뉴스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이에 대한 이 특검, 이것이 이제 시민단체까지도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이제 여당에서 끝까지 지금 이제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말하자면 여론의 대대적인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캘수록 국민의힘에서의 자살골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자살골인지 아닌지, 이것은 이제 좀 더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비리 의혹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일가가 화천대유 투자사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일가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초기 자금을 댄 MSPT에 15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거는 이제 금감원의 전자공 시스템에 따라서 나타난 건데요. 이 화천대유가 2015년도에 키넨파트너스와 MSPT로부터 각각 291억 원과 60억 원을 빌렸어요. 근데 이 돈은 화천대유 초기 운영비하고 토지사업 계약금 지급에 쓰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MSPT는요, 바로 2016년도에 IAB 홀딩스라는 곳에서 연율 12%로 15억 원을 빌려왔어요. 그런데 이 IAP 홀딩스는 누가 최대 주주냐? 바로 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아들인 신현석 씨가 최대 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종구 회장 일가가 결국은 이 화천대유에 돈을 빌려준 걸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의혹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선 전 회장은요, 지난달 18일 날 하이메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아들의 해외 유학 자금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회사 돈으로 지급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5년, 벌금 300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배우 박중훈 씨도 화천대유 초기 차입금과 연관이 있다는 말도 이미 나오고, 이 관계도 저도 보도해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MSPT는요, IAB 홀딩스 외에, 그러니까 이 하이마트 회장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IAB 홀딩스 외에 일상실업이라는 곳에서 2015년도에서 10년도에는 20억 원, 2017년도에는 54억 원을 빌려왔어요. 연율 12%입니다. 근데 이 일상실업은 배우 박중훈 씨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1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MSPT는요, 2017년도 화천대유 이 대여금 60억 원을 결국은 투자금으로 전환해서 화천대유의 사업부지에 대한 우선 수익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에 돈을 빌려준 이 키렌파트너스는 이 투자금은 바로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측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 엄청난 또 비리 의혹, 용처. 뭐냐면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 서판교 터널 공사가 있었는데, 이 서판교 터널 공사비로 860억 원을 계상해 놨어요. 근데 이 회사, 그러니까 터널공사에 600억 원, 그 다음에 남측 지민 확장에 260억 원, 총 860억 원이 대장동 개발 이익금에서 투입된다. 이렇게 성남시 의회에 시 관계자 과장급 인사가 밝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관련 자료를 내달라 그랬더니 내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수주 업체 관계자들이 홈페이지에서 사업 수주 금액을 247억 원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거를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이 밝혔고요. 성남시 의회 회의록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에서 이거를 아주 자세히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240억 원만 수주 금액으로 들어가 있고, 또 이 성남시 측에서는 860억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은 600억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연 600억 차이가 나는데 토지 매입비를 크게 잡아서 고려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20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디서 차이가 나오는지 담당 과장은 여태까지도 시 측에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말하자면 비리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이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일의 신도시에서의 150억 원, 그 다음에 서판교 건설에 있어서의 200여억 원, 이런 것들이,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텐데요. 과연 검찰에서 이거를 해결해낼 능력이 있겠는지, 또 능력도 능력이지만 의지가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비판적인, 또 이 부정적, 비관적 전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정수가 누굽니까? 이정수가 바로 박범계의 고등학교 동기고요. 그 밑에 이 경제범죄 형사부를 지휘하고 있는 4차장 검사가 누구냐면 김태환 검사예요. 이 김태환 검사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추미애 밑에서 뭘 했느냐, 검찰 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징계 국면에서 앞장선 과장급 인사예요. 그래서 이거 그야말로 용두사미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이미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백억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 묵칫돈들의 행방, 이거를 찾아내려면 결국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요, 제 방송 주변 분들에게 SNS 통해서 많이 공유해 가지고요, 이 특검을 받아들이는 압박 여론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